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보시면은요, 트레인 셋의 모양, 그 다음에 Y 트레인의 쉐입, 그 다음에 X 테스트의 쉐입, 그 Y 테스트의 쉐입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물고기 농어 데이터예요. 농어 데이터여서 훈련 세트를 보시면 42마리 샘플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셋에는 14마리가 있습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에는 그 컬럼이 모두 4개씩 있어요. 컬럼이 4개씩 있는 거는 그 의미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컬럼은 물고기의 길이였었을 거예요. 그 다음이 다이어고널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이 하이트, 위드스 이런 순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피처가 4개씩 있었던 거고요. 그냥 이걸 가지고 하면 그 1차, 1차항만 이용한 선형 회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더 붙이는 거죠. 제곱항들, 3차항들, 4차항들 이런 거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폴리노미얼 피처스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되고 네, 그래서 이 모양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임포트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임포트를 먼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from polynomial features, standard scalar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마 scikit-learn 중에서 프리프로세싱에 있을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폴리노미얼 features가 있죠. 그 다음에 아마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 있으면 되고요. 파이프라인은 다르죠. 파이프라인은 scikit-learn 중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모듈 이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import 대문자 파이프입니다. 대문자 파이프라인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폴리노미얼, 스탠다드 스케일러, 파이프라인, 리니어 리그레션이 없군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from scikit-learn 모델은 리니어 모델에 있을 거예요. 리니어 모델에 있을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규제가 있는 거 사용하고 싶으시면 엘라스틱 넷 같은 거를 그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임포트가 됐고요. 나머지 그리드 설치나 이런 것들은 위쪽에서 우리가 임포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에스티메이터 리그레서라고 할까요? 폴리노미얼 피처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부터 아니면 파이프라인에다 직접 넣을까요? 네.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이라고 하면서 파이프라인 직접 만들게요. 자, 이 안에다가 리스트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트 안에는 튜플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튜플은 어떤 순서로 넣어주시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폴리노미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마지막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폴리하고 이름을 주고요. 생성을 하는 거죠. 폴리노미얼 피처스. 우리는 디그리는 설정 안 할 거예요. 디그리는 그 피팅할 때 바꿔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중에서 아마 include bias가 있을 텐데 우리 보통 false로 놓고 시작을 했었죠.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스케일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여기는 특별히 넣을 거 없어요. 넣을 거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그레서가 하나 있으면 되는데 리그레서의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특별하게 우리가 설정할 게 없어요. 여기는 파라미터는 특별하게 없고 자 이게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할 모델이에요. 이게 그 교차 검증을 할 머신러닝 모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교차 검증을 통해서 교차 검증에서 튜닝할 파라미터 조합.
근데 우리는 디그리만 하기로 했어요. 그죠? 디그리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람스를 딕셔너리로 주시는데 뭔가 키값을 주셔야 되고요. 키값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을 만드시면 되겠죠. 뭐 1차부터 5차까지만 1, 2, 3, 4, 5 5차까지 하겠다 그러면 1부터 6까지라고 배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름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디그리는 모델 중에서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폴리노미얼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텝들 중에서 폴리노미얼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시작을 폴리로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스텝에 있는 트랜스포머나 에스티메이터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찾기 위해서 이름이 있었고 이 이름으로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파라미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언더스코어 2개를 쓰는 거예요. 언더스코어 2개를 쓰고 디그리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폴리라고 하는 객체 중에서 객체의 디그리라고 하는 변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언더스코어 2개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2개.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 조합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리드 서치 CV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 CV. 여기다가 에스티메이터에는 타입 모델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파람 그리드에는 위에서 만든 파람즈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n 잡스 마이너스 이거 말고 더 있었나요? 이거 말고는 더 할 게 없었죠. 요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드 설치 객체를 그리드 설치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생성만 한 것이 아직 훈련이 된 건 아니에요. 그죠? 훈련이 된 건 아니니까 이거를 그리드 설치 CV에서 핏을 하시는 거예요. train set 그 다음에 train label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시게 되면 네. 어떻게 했죠?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죠? 5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요것만 설정하는 방법을 알면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반복문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 베스트 스코어를 먼저 찾아보면 베스트 스코어를 먼저 찾아보시면은요 0.93이 나왔어요. 이거 R제곱 스코어를 의미를 합니다. R제곱 스코어가 0.93이라는 얘기고요. 0.93 베스트 파라미터는 디그리가 얼마일 때 2일 때 폴리노미얼 피처를 2를 줬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을 때가 R제곱 스코어가 0.92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사용했을 때가 0.93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차가 조금 더 줄었다는 얘기죠.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시킬 때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럼 그런 파이프라인에서 교차 검정 어떻게 하느냐? 그 파이프라인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는 폴리로 시작하면 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에 있는 파라미터를 수정하겠다 그러면 REG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그 뒤쪽에다 붙여주시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는 그 뒤쪽에다 붙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라스틱 넷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엘라스틱 넷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 관련된 것들이 알파 값이 있을 거고요. 에런 레이쇼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 교차 검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쉬는 시간 직전에 질문 주신 분 답변 듣나요? 네. 간단하게 엘라스틱넷도 간단하게 볼게요. 그럼 모델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모델 2라고 할까요? 모델 2.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순서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순서는 폴리노미얼, 스케일러, 그 다음에 리그레서 순서로 넣어주시면 돼요. 폴리노미얼,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여기에다가 include bias는 fals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마지막으로 리그레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리그레서를 엘라스틱 넷 이용을 해볼게요. 엘라스틱 넷 이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람즈 하고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폴리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폴리에 있는 거니까 폴리 언더스코어 2개. 그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은 디그리. 디그리를 이렇게 하시고 아까처럼 numpy.a range 1부터 6까지 이렇게 하죠. 그럼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규제가 들어가니까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으면 또 교차 검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는 우리가 할 건 없고요. 여기 엘라스틱 넷에서 할 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엘라스틱 넷을 찾으려면 REG 언더스코어 2개.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에서 우리가 수정할 만한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넷. 네, 엘라스틱 넷을 보시면은요. 우선 알파 값이 뭐냐면 이게 규제 크기. 그 다음에 L1 레이시오가 뭐냐면 L1 규제의 비율. 그럼 1 빼기 L1 레이시오는 L2 규제의 크기가 되겠죠. 일단 요거 두 개가 가장 가장 필요한 그런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러면 알파와 L1 레이시오를 여기 알파라고 되어 있죠. 알파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언더스코어 2개 다음에 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 먼저 만들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REG 언더스코어 또 뭘 하기로 했냐면 여기 보니까 L1 언더스코어 레이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더스코어 2개를 붙여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변수의 이름 중에 언더스코어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변수들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하고 앞에 있는 이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 하나로만 해버리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스코어 2개를 붙이는 그런 관습을 쓴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굉장히 많겠군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규제 크기니까 규제 크기는 작은 규제부터 중간 정도 크기 그다음에 1.0 규제를 뭐 아주 크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바꿔보고요. 그다음에 에러 레이시오는 0에서 1 사이여야 돼요. 0에서 1 사이니까 뭐 이거는 0.1 이거는 numpy A 레인지로 바꿀까요? numpy.a range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0.2씩 증가를 시킬게요. 그러면 에런 레이셔가 완전히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0이 있을 거고요. 0.2, 0.4, 0.6, 0.8까지 있을 거예요. 0.8까지 있을 거고 1.2까지 하면 그러면은 1.0까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세팅하신 다음에 그리드 서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드 서치는 그리드 서치 CV, 에스티메이터는 모델 2, 그다음에 파람 그리드는 파람즈 사용하시면 되고 and 잡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이제 피팅 하시면 돼요. 그리드 서치 CV.fit xtrain ytrain. 이게 파라미터 지금 개수가 여기 디그리에서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고요. 9개가 나오고 알파 값에서 4개가 나오고요. 4개가 나오고 여기가 6개가 나오죠. 0, 2, 4, 6, 8, 10, 6개. 그러면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될 개수가 이 개수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5 폴드니까 다시 또 5개를 하겠죠. 이 정도의 테스트, 그 피팅 테스트, 피팅 테스트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개수만큼. 요 개수만큼. 자, 어떻게 찾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점수부터 먼저 좀 볼게요. 스코어, 베스트 스코어. 베스트 스코어를 먼저 보면 0.98까지 나왔네요. 이거는 검증셋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검증,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 셋에서도 이 정도 이것보다는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97% 정도의 그런 그 정확도를 주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파라미터 조합을 보죠. 여기에서 베스트 파라미터를 보면 네. 폴리노미얼은 4차까지 생각을 하고 알파 크기는 1.0으로 하고 에러 레이쇼는 0으로. 그러니까 L2 규제만 쓴 거죠. 리치만 쓴 거예요. L1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치 규제를 썼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4차원까지 고려하면서 알파 크기, 규제의 크기는 1.0으로 하고 L1이 없는 경우, 즉 L2만 있는 경우죠. 그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가 이런 점수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 셋에서. 자, 그럼 이게 베스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베스트 모델. 그리드 서치 cv.best estimator. 출력해 볼까요? 베스트 모델 출력해 보시면 네.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디그리 4가 세팅이 되고 엘라스틱 넷에서 에런 레이쇼가 0.0으로 세팅이 됐어요. 알파 값은 없죠. 근데 이게 알파 1.0이 기본값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베스트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거 찾았으면 한번 테스트셋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베스트 모델에서 점 스코어 계산해 보시면 돼요. X 테스트와 그 다음에 Y 테스트. 이게 일반화 성능이죠. 일반화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데이터, 정말 진짜로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마 이 정도가 될 것이다. 97%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선형 얘기를 하면서 물론 폴리노미얼을 훨씬 더 높여버리고 대신에 규제를 주면서 97% 0.97이라고 하는 정확도는 아니고 알제곱 결정계수죠. 결정계수가 0.9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실제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포문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리드 서치 CV나 혹은 랜덤아이즈 서치 CV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컨버전스 워닝이 있었군요. 이건 아마 그 맥스 이터레이션 그 안에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거는 이 파이프라인 만들 때 엘라스틱 넷에서 맥스 이터를 늘려버리세요. 그러면은 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자, 그러면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코더들 사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제가 되게 재밌는 데이터셋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네.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머신러닝 11번이라고 하고요. 11번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먼저 할게요. 네, 일단 필요한 것들을 먼저 쭉 임포트를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럼파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판다스도 그래프 그릴 때 매트플러립 이용하겠죠. 매트플러립, 파이플러. C본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SNS. 자, 요 정도면 그 데이터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런에 있는 것들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클 런 점 모델 셀렉션 여기에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요거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볼 건데 from scikit-learn 해서 compose라고 하는 compose가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거를 compose, 작곡하는 것도 compose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compose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ose라고 하는 모듈 안에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컬럼 트랜스포머. 자, 얘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컬럼 전체를 우리가 변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을 다 스케일링을 하죠. 그렇죠? 뭐 랭스도 평균과 표준 편차 찾아서 스케일링하고 대각선의 길이도 평균과 표준 편차 찾아서 스케일링하고 그러니까 컬럼별로 모든 컬럼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활 인코딩 같은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원활 인코딩은 어떤 개념이냐면 컬럼 중에 하나가 혹은 하나나 두 개가 카테고리 타입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가 있어서 이 카테고리 타입 요 하나만 어떻게 원활 인코딩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컬럼별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변환하는 게 아니라 특정 컬럼이나 특정 컬럼 몇 개만 변환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컬럼 트랜스포머예요. 이거 우리 사용해보지 않았죠.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잘만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오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이게 컬럼별로 이렇게 특정 컬럼 또는 컬럼들만 변환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컬럼을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 scikit-learn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프리 프로세싱.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인코더 종류들이에요.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디널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원핫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레이블 인코더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오디널 인코더와 원핫 인코더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역시 마찬가지로 전처리의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여기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변수들 특성 스케일 일정한 걸로 만드는 거고요. 얘네들을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 연결을 하려면 필요한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scikit-run.pipeline import pipelin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예측기가 빠져 있어요. 그죠? 컬럼 트랜스포머나 인코더나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환기고요. 피팅과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 핏과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고 프리딕트와 스코어 계산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 목적은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scikit-run에 뭐가 있냐면 선형 모델로 할게요. 선형 모델 중에서 우리는 분류를 할 겁니다. 분류 가장 대표적인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분류죠. 그죠? 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선형 회귀식을 이용해서 이걸 어디다 넣어서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겠다?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리그레션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회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리그레션이라고 붙은 거고 로지스틱 함수에 넣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류 문제고요. 분류 문제니까 매트릭이 또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매트릭 scikit-run matrix import confusion matrix 있으면 될 것 같고요. confusion matrix 그다음에 classification report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거는 여기에만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어요. 그죠?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됐고요. 데이터를 먼저 좀 준비를 할게요. 펭귄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펭귄 데이터셋. 이게 C본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얘네들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거를 제가 찾았어요. 그게 이거였었어요. 자, 어떤 데이터셋인지 보여드릴게요. 펭귄즈라고 하시고요. C본 라이브러리에 load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우리 이거 썼던 적 기억나시죠? 판다스 할 때는 우리 이거 많이 썼었잖아요. 그죠? 팁스도 이걸로 가지고 왔었고. 그죠? 네. 여기에 펭귄즈라고 써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scikit-run에서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번치를 주는데 C본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을 줘요. 데이터 타입 출력해 보시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인포를 먼저 볼까요? penguins.info 인포를 보시면 344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컬럼은 7개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시스, 이게 펭귄의 종류인가 봐요. 저도 펭귄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펭귄의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펭귄이 살고 있는 섬인가 봐요. 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펭귄의 어떤 특성들을 측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뭐
length라고 하는 게 있고 depth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그렇죠.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단위인 것 같고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매스는 뭐 무게겠죠. 무게 그램 단위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펭귄도 성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뭐냐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 펭귄의 품종을 펭귄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류 문제죠. 분류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펭귄스 헤드만 볼까요? 헤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델리라고 하는 그 펭귄 종류가 있나 보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톨게센?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섬에 사는 어떤 종류의 펭귄 종류인가 봐요. 그 다음에 뭐 39.1mm, 18.7mm, 181mm. 그 다음 무게는 3,750g. 이게 킬로그램이었으면 3.75였을 텐데 그램이니까 3,700. 그러니까 단위가 되게 다양하죠. 뭐 10 단위도 있고 100 단위도 있고 1000 단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 부분을 보면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NA가 있어요. NA가. 그러니까 값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값이 없는 데이터들. 테일 쪽도 한번 보죠. 펭귄스.테일.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NA가 있어요. 행 전체가 NA인 경우도 있고요. 일부가 NA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펭귄의 종류하고 펭귄이 살고 있는 섬은 있는데 측정이 안 돼 있는 녀석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위쪽에 인포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인포를 다시 한 번만 보면은요. 널이 아닌 것들 좀 볼게요. 전체 펭귄은 샘플 몇 개 있죠? 344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344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펭귄의 종류하고요. 펭귄이 살고 있는 섬은 널이 하나도 없죠. 개수가 같으니까 지금. 그런데 나머지 길이, 뎁스, 그다음 성별 이런 부분들은 널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성별이 측정이 안 된 게 제일 많고 널이 그죠? 나머지는 길이나 무게가 측정이 안 된 게 조금 더 있고 그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경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 헤드 쪽을 보죠. 만약에 여기가 다 숫자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숫자가 다 채워져 있고 여기 하나만 비어 있으면은요. 여기 하나만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하면 비슷한 녀석들을 찾아서 그 비슷한 녀석들의 랭스 값으로 여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뎁스가 가장 비슷한 녀석의 길이를 찾아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뎁스와 랭스가 비슷한 녀석을 찾아서 거기에 랭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예 싹 하고 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채우기가 어려워. 이런 건 채우기가 어려워요. 아예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는 아예 날려버리는 게 나아요. 날려버리는 게. 그리고 날렸을 때 그런 그 NA들을 없애버렸을 때 몇 개나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344개에서 줄어도 333개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1개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뭐 340개인데 너를 지워버리니까 뭐 10개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은 너를 못 지우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다 지워도요. 무조건 NA인가 무조건 다 지워버려도 아마 333개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도 되겠구나 라고 되겠죠. 그렇죠? 한번 진짜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NA가 포함된
행들은 모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채워 넣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니까 뭐 하나 정도만 빠져 있었으면 나머지를 보고서 채워 넣을 텐데 그런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삭제해버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삭제를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펭귄스였었죠. 근데 이거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안 하면 그 삭제한 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NA들을 삭제할 때 사용하시는 메서드는요. drop NA를 사용하시면 돼요. drop NA. 기본값이 0이죠. 기본값 axis 0. 데이터 프레임에서 axis는 요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쪽 방향이 0, 이쪽 방향이 1이고요. 1이고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NA가 있으면 거기를 다 지워버리겠다. 이게 아마 넘파이하고 데이터 프레임하고 약간 살짝 동작하는 방식이 달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 한번 보죠. 펭귄스 점 헤드만 한번 다시 보시면 0, 1, 2, 3번 빠져있고 4, 5번 이렇게 내려갔죠. 그렇죠? 3번이 빠지고 4, 5번으로 내려갔죠. 그거는 뭐냐면 아까 이 녀석 3번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 전체가 삭제가 된 거예요. 행 전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온 거죠. 5번. 그렇죠? 테일도 볼까요? 테일. 펭귄스 점 테일. 테일도 보시면 보세요. 43, 42, 41, 40, 339가 빠져있죠. 339 빠져있고 38, 40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위쪽에 보시면 339가 NA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얘가 행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행이 통째로. 이해되셨죠? 네. 인포 다시 한번 보세요. 인포 다시 한번 보시면 펭귄스.info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333개 남았고요. 그리고 모든 컬럼에서 널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컬럼에서 널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훈련 셋이 344개에서 333개로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개밖에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A를 처리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탐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종류 있죠, 종류. 종류, 아일랜드, 그 다음에 성별. 그죠? 펭귄의 종류하고요. 펭귄이 살고 있는 섬 이름하고요. 펭귄의 성별. 여기가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이 문자열들은 카테고리 타입이겠죠. 그렇죠? 카테고리 타입을 시각화하기 위한 거. 뭐가 가장 적당할까요? 막대 그래프, 카운트 플롯 이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죠? SNS, 카운트, 플롯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는 펭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X는 제일 스피시즈가 있었죠. 스피시즈. 네. 펭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나 봐요. 펭귄의 종류는 아델리라고 하는 게 있고 친스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젠2라고 하는 종류가 있나 봐요. 세 개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죠? 일정하진 않고 아델리라고 하는 거는 140개가 좀 넘고요. 150개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친스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70 근처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젠2라고 하는 거는 120개 근처일 것 같네요. 그죠? 요런 정도로 있어요.
이런 정도로 있고 그 다음에 섬이 있었죠. 섬도 한번 보죠. 이것도 카운트 플롯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sns.count 플롯 그리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펭귄스 그 다음에 X축을 사용할 거를 아일랜드라고 하시면 되겠죠. 섬도 세 군데가 있었군요. 토르게센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고 비스코라고 하는 섬이 있었고 드림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네요. 그죠? 요 세 군데에 서식하는 펭귄들이었나 봐요. 세 군데에 서식하는 펭귄들이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별이죠. 성별. 네, 성별 보기 SNS,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 펭귄. 그 다음에 X축은 성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펭귄은 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남성하고 여성하고 남자 펭귄, 여자 펭귄을 거의 똑같은 숫자로 조사를 한 거네요. 그죠? 네,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자, 카테고리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타겟은 얘예요. 그죠? 네. 그 펭귄의 종류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펭귄의 종류를 알아맞추는 게 이게 우리의 그 목적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섬을 우리가 선형회계에다 넣겠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넣겠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거 수학 공식 만들어내는 건데, 그죠? WI 곱하기 XI 이런 식으로 선형 공식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문자열들, 카테고리 타입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코딩이 필요한 거예요. 뭐, 오디널 인코딩이나 원활 인코딩과 같은 그런 인코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여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별도 마찬가지예요. 성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를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타입 있죠. 연속형 변수. 연속형 변수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연속형 변수는 위쪽에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보시면 여기 몇 개인가? 2, 3, 4, 5니까 4개. 4개가 있어요. 그죠? 네. 빌 랭스부터 바디 매스까지 4개의 변수가 있고요. 4개의 변수가 있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무엇을 하시냐면 서브 플롯 4개를 생성을 하시고요. 서브 플롯 4개의 그 히스토그램 4개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네. 뭐 서브 플롯 모양을 어떻게 잡으시든 상관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줄에다 다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아까 뭐 랭스, 뭐 뎁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매스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 4개, 히스토그램 4개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 서브 플롯을 이렇게 일렬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2 곱하기 2로 잡으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네.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를 다 하신 분들은요. 상관관계도 시각화를 한번 해보시는데 이거는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페어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C번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페어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요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